어떤 남자가 내 사진을 찍어서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모르는 여자의 벌거벗은 몸에 내 얼굴이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와 닮은 얼굴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내 친구인 척 했습니다. 내 남자친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직장 상사가 내 방에 몰래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이예리는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된 수많은 명의 여성 중 한 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젠더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합성 조작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는 5, 6년간 한 직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부남인 상사가 내게 추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계였습니다. 시계에서 나오는 불빛이 신경 쓰여서 나는 계속 시계를 두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계를 옮길 때마다 상사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그 시계를 검색해 본 후에야 그것이 아주 특수한 시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된 많은 여성들이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당합니다.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무단 촬영을 하는데 이용되고 그렇게 촬영된 영상물은 인터넷에서 공유되거나 심지어 판매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촬영물을 추적하고 삭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시계는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촬영물을 전송했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계속 전송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시계를 검색해 본 후에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건 일반 시계가 아닌데요? 라고 따졌더니 상사는 그거 검색하느라고 밤에 안 자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내가 검색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은 그 남자가 봐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은 재판이나 판결 날짜에 대한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나오라는 통지도 못 받습니다. 나는 재판일을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법원 웹사이트를 확인했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등에 대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에 항의하는 일련의 시위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생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생존자들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들은 사건을 기각합니다. 판사들은 벌금형만 선고하고 가해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정부는 생존자를 지원하거나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는 여성 혐오적 태도를 바꾸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진정제를 먹어야 했고요. 이 일이 내 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 일 없는데도 이유 없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몰래 카메라가 있을까봐 걱정돼요. 마음 편하게 어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이 있어요. 불안감, 우울증, 분노, 죽고 싶었어요. 한국 남자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생존자들이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생존자들에게 손해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평등, 성관계에서 동의의 중요성, 인터넷에서 자신의 안전과 역량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